트랜스포머의 청년 히어로였던 샤이아 라보프가 어떻게 이렇게 망가졌을까? 라는 질문 하나로 시작해보자. 샤이아는 어린 시절부터 남달랐다. 2살 때부터 아버지 제프리 크레이그 라보프의 광대 분장과 몸개그쇼에 동원되며 돈벌이 수단으로 활용되었기 때문이다. 어렸을 때부터 부모의 즐거움을 위해 춤추고 웃음을 주고 때로는 조롱의 대상이 되는 것이 부끄러웠지만 동전이 그 주머니에 떨어질 때마다 부모의 자랑스러운 눈빛을 본 샤이아는 돈을 벌어야만 인정받는다는 잘못된 가치관을 익히고 자라났다. 더 끔찍한 건 아버지의 과거였다. 제프리는 아들을 낳기 전 성범죄와 폭행전과로 2년간 복역한 전력자였고 심각한 약물 중독에 시달렸다. 샤이아가 9살이 되던 해 아버지는 자신만의 재활을 위해 집을 떠나버렸다. 남겨진 엄마와 아들은 바로 그 지역의 범죄율 높은 동네로 쫓겨나게 된다. 그곳에서 어머니는 길거리에서 보석을 팔며 생활비를 벌었고 주변 갱단의 위협 속에 살았다. 하루는 어린 샤이아가 집 안팎에서 들려오는 끔찍한 소리를 들었다. 엄마가 겁탈당하는 순간이었다. 그 순간을 지켜볼 수밖에 없었던 9살 소년 샤이아는 두려움에 얼어붙었고 이 사건이 평생의 상처가 되어 침대 옆에 총을 두지 않으면 잠들 수 없는 트라우마로 남았다. 이후 돈을 벌기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한다는 비뚤어진 신념이 더욱 굳어졌다. 그 결과 7살이 되던 해에는 부모에게 용돈을 받는 대신 나이키 코르테즈 운동화를 훔쳤고 2해 뒤에는 K마트에서 포켓몬 게임기를 손에 넣으려다 체포되기도 했다. 학대받고 홀로 방치된 어린 시절이 샤이아를 세상 밖으로부터 고립시켰고 돈과 성공이 전부라는 맹목적인 목표만을 쫓게 만든 셈이었다. 그러던 중 어느 날 거리에서 만난 잘 차려입은 배우 한 사람에게 자극을 받았다. 너는 무슨 일 해? 라는 질문에 배우라는 답이 돌아왔고 그 단순한 한마디가 샤이아의 인생을 송두리째 흔들었다. 연기를 전혀 배워본 적 없는 소년에게 오디션 기회가 찾아온 것이다. 의외로 뛰어난 연기 재능을 선보인 샤이아는 디즈니 채널 프로그램 이븐 스티븐스의 주연으로 발탁된다. 하지만 희망의 빛과 함께 불행도 시작되었다. 어린 나이에 첫 연기 활동을 위해 집을 떠나야 했고 약물 중독에서 갓 벗어난 아버지와 함께 싸구려 모텔방을 전전하며 살았다. 그때 아버지는 여전히 약물 금단 상태였고 가끔 샤이아에게 총구를 들이대는 공포를 안겨주기도 했다. 베트남전 참전 용사였던 아버지는 심각한 PTSD를 앓고 있었고 가족에게조차 안정된 삶을 제공하지 못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샤이아의 배우 커리어는 빠르게 상승했다. 이열 미녀 삼총사 아이로봇, 콘스탄틴 등에 출연하며 이름을 알렸고 마침내 세계적인 흥행작 트랜스포머의 주연까지 거머쥐었다. 하지만 이 성공의 이면에는 역시 어두운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다. 감독 마이클 베이는 처음엔 샤이아를 탐탁지 않게 여겼다. 콘스탄틴에서 이미 성숙한 연기를 보여준 그가 10대 주인공을 소화하기엔 나이가 너무 들어 보였기 때문이다. 그러나 샤이아는 화장과 연기력으로 감독을 설득했고 안전벨트를 착용했음에도 빌딩 옥상 장면에서 실제 공포를 느끼며 연기해야 했다. 심지어 촬영 중 개 조련사를 동원해 샤이아를 실제 사냥개와 맞닥뜨리게 했는데 개들이 점점 똑똑해져 촬영이 끝날 때까지 계속 샤이아를 쫓아 물려고 했다고 한다. 다행히 샤이아의 순발력으로 물림사고는 피했지만 그러한 위험이 그의 심리에 남긴 상흔은 지울 수 없었다. 트랜스포머 위 성공은 곧 연이은 시리즈 출연으로 이어졌고 MTV 영화제, 틴 초이스 어워드 등에서 주연상을 수상하며 할리우드의 차세대 스타로 떠올랐다. 그러나 명성과 동시에 불안정한 내면은 외부로 분출되기 시작했다. 어느 날 새벽, 술에 취한 채 이웃에게 흉기를 휘두르려다 경찰에 체포되어 이틀간 구금되는 사건이 벌어졌다. 몇 달 뒤엔 주류를 구입하려던 마트에서 경비원과 실랑이를 벌이다 또다시 체포되었고 운전 중에는 좌회전 신호를 받고 달리던 차가 트럭과 충돌해 왼손을 크게 다치기도 했다. 음주 측정 요구를 거부했다는 이유로 면허가 1년간 정지되었지만 상대방의 상처가 경미했던 덕분에 형사처벌은 피했다. 그러나 트랜스포머 2편 촬영 중 손부상을 이유로 잠시 촬영장을 비워야 했고 스토리의 사막에서 주인공이 손을 다치는 설정이 급조되기도 했다. 이 사건으로도 무너지지 않았던 샤이아였지만 지속된 추모는 그의 이미지를 갉아먹어갔다. 결국 트랜스포머 3편을 끝으로 시리즈에서 하차하게 된다. 이후에도
바에서 주먹 다짐 소동을 일으키고 영화 촬영장에서 감독의 목을 죄는 등 연이은 문제 행동으로 업계에서 깊이 대상이 되어버렸다. 한때 전 세계 관객을 열광시켰던 청년은 술과 약물, 폭력과 우울증에 휩싸인 걸어다니는 시한폭탄이 되어 있었다. 그러던 2014년 베를린 영화제 레드카펫에서 샤이아는 I am not famous anymore라는 문구가 적힌 갈색 종이봉투를 쓰고 포토라인에 섰다. 눈만 내놓은 얼굴은 익명성과 실존주의적 위기를 동시에 드러냈고 사람들은 이 퍼포먼스를 두고 미친 짓이라며 조롱했지만 사실 이 사건을 통해 샤이아는 자신을 향한 세상의 기대와 고정관념을 날려버리고 싶어 했다. 이처럼 화려한 성공 이면에 숨겨진 깊은 상처와 잘못된 가치관이 샤이아 라보프를 서서히 붕괴시켰다. 일부에서는 그의 폭발적인 스타로서의 시작과 동시에 내면에 쌓인 트라우마, 그리고 그로 인한 첫 번째 추락을 살펴보았다. 다음 2부에서는 그의 실존주의적 퍼포먼스와 공적 사적 사건들을 통해 악동 샤이아가 어떻게 완전히 무너져 내렸는지 들여다본다. 샤이아 라보프, 과연 이 괴짜 스타의 진짜 모습은 무엇일까? 라는 의문을 가슴 깊이 새기며 이야기를 이어가자. 베를린 영화제의 갈색 종이봉투 퍼포먼스 이후에도 그의 충격 행보는 멈출 줄 몰랐다. 그는 레드카펫 위에서 언론의 플래시 세례를 받으면서도 나는 더 이상 유명하지 않다는 문구를 외치며 스스로를 고립시켰다. 이 퍼포먼스는 단순한 쇼가 아니었다. 어린 시절부터 돈명예는 인정이라는 잘못된 공식에 사로잡혀온 그의 내면이 극에 달한 순간이었고 세상에 대한 분노와 좌절감을 그대로 분출한 행위였다. 그 후에도 그의 SNS는 기괴한 퍼포먼스로 가득했다. 트위터에선 하루도 거르지 않고 I am not famous anymore를 반복해서 올렸고 이는 그가 스스로 만든 존재감의 굴레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몸부림으로 보였다. 하지만 대중은 이해하지 못했다. 사람들은 미친놈이라 손가락질했지만 그 이면엔 강박적 도파민 중독과 실존적 위기에 휩싸인 한 인간의 고독한 외침이 있었다. 공적인 무대에서는 돌연 행동을 일삼았다. 한 매트 콘서트에선 갑자기 조명을 피하며 무대 위에 누워버렸고 팬들과 취재진은 아연실색했다. 술에 취해 무대 뒤 구석에서 담배를 피우며 더럽고 음험한 욕설을 내뱉기도 했다. 찰리 컨트리맨, 촬영 중엔 감독이 잠시 연출을 멈추자 싫어 라며 감독의 목을 조르려는 초유의 사태도 벌어졌다. 더 이상 프로 배우로서의 책임감은 찾아볼 수 없었다. 그가 끊임없이 문제를 일으키자 할리우드 스튜디오와 제작진들은 점차 그를 기피하게 되었고 캐스팅 제의는 급감했다. 한때 전세계 흥행 보증수표였던 샤이아는 이제 위험인물이 되었다. 2014년 베를린 퍼포먼스 이후 영화계에선 다시는 캐스팅하지 말자는 말이 돌았다. 하지만 인생이 완전히 막다른 골목으로 내몰렸을 때 법정은 그에게 또 다른 기회를 제공했다. 2014년 그는 경찰에게 담배를 빌려달라며 욕설을 퍼붓다가 체포되었고 법원은 달러 2.680의 벌금과 100시간 봉사 및 재활센터 수료를 명령했다. 이 판결은 처벌이 아닌 치유의 기회였는데 실제로 재활센터 프로그램 중 감정일기 쓰기가 그에게 큰 전환점이 되었다. 어린 시절 겪은 학대와 트라우마, 가족에 대한 분노와 상처를 글로 풀어내면서 그는 비로소 자신의 내면에 숨겨진 외로운 아이를 마주할 수 있었다. 이 경험을 바탕으로 탄생한 작품이 바로 자전적 영화 허니보이다. 영화는 아버지에게 상처받은 소년의 시선으로 그의 불완전한 가족사를 그려냈다. 초반엔 저항감이 컸던 대중도 화면 가득 펼쳐진 라보프의 솔직한 고백에 깊은 공감을 보냈다. 비록 상처투성이었지만 그는 그 상처를 예술로 승화시켰고 이는 배우로서의 재기를 알리는 결정적 계기가 되었다. 그러나 그가 안정 궤도에 올라선 듯 보였던 시기도 오래가지 않았다. 허니보이 공개 뒤 과거 연인 FKA 트위그스, 실명, 탈리아 라일라 애덤스, 가 라보프의 폭력 성학대, 정신적 학대를 폭로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트위그스는 그가 운전 중 머리카락을 잡아당기고 사랑하지 않으면 죽여버리겠다 고 협박하며 정신적 고통을 안겼다고 진술했다. 또한 성병에 걸린 사실을 알리지 않고 관계를 맺었으며 친구들과 통화하는 그의 모습을 질투해 집착을 드러냈다고 주장했다. 이 폭로는 라보프의 이미지를 다시 한번 추락시켰고 동료 배우 마가리 큘리어마저 인스타그램에 고마워요
라는 글과 함께 트위그스의 기사를 공유하며 공개적으로 이별을 선언했다. 한편 라보프는 전처 미야고스, 실명 미야코스와도 복잡한 관계를 이어갔다. 미야고스는 촬영장 엑스트라 제임스 헌터를 발로 가격했다는 소송에 휘말렸고 라보프의 곁을 지키던 그녀도 결국 법적 분쟁에 휘말리며 그의 사생활 스캔들은 확산되었다. 2022년에는 딸이 태어났지만 불안정한 가정 환경 속에서 조용한 행복은 오래가지 못했다. 이 모든 사건이 얽히고 설키며 샤이아 라보프는 2025년 9월 예정된 트위그스 소송과 미야고스 헌터 소송의 당사자로 법정 공방을 앞두고 있다. 재판을 앞둔 커플이라는 희한한 아이러니에도 대중은 둘이 참 잘 어울린다 며 조롱 섞인 응원을 보내고 있다. 그는 여전히 논란의 중심에 서 있지만 그 이면엔 여전히 치유되지 않은 어린 시절의 상처와 돈과 인정을 조차 달려온 굶주린 마음이 자리한다. 샤이아 라보프는 이제 끊임없는 추락의 아이콘에서 자기 파괴를 넘어선 재기투사로 바뀌어가고 있다. 허니보이의 성공 이후 그는 진정한 자신을 마주하는 법을 배웠다. 재활센터에서 매일같이 글을 쓰며 감정일기를 썼던 시간이 결정적이었다. 부정적인 감정은 억누를수록 몸속으로 더 깊이 스며들고 그것을 직면할 때 비로소 상처는 어루만져진다는 사실을 깨달은 것이다. 이후 라보프는 주변 사람들에게 내 안의 아이를 돌봐줘 라며 거칠게만 굴던 날들을 반성했다. 그는 부모가 실패했던 방식 그대로 아버지 역할을 반복하지 않기 위해 자신과 같은 고통을 겪는 이들을 위한 멘토링 프로그램의 자청에 참여했다. 과거 폭력과 방치로 상처받은 청소년들에게 연기 워크숍을 열어주고 패션쇼 무대 위가 아닌 안전한 공간에서 자기 표현을 배우도록 돕는 것이다. 술과 약물에 의존했던 이전의 삶을 내려놓기 위해 그는 매일 아침 6시에 일어나 조깅과 명상을 병행하고 그날의 감정을 일지에 기록하는 습관을 유지한다. 한편 그는 다시 카메라 앞에 서기 위해 신중하게 작품을 골랐다. 단순한 상업영화가 아닌 인간 내면의 상흔을 다루는 독립영화와 다큐멘터리에 출연을 결심했다. 2025년 촬영을 마친 다큐멘터리 깨진 거울 속의 나는 그의 자전적 이야기와 같은 경험을 공유하는 이들의 인터뷰를 엮어냈다. 라보프는 카메라 앞에서 자신을 가식 없는 인간으로 드러내며 어린 시절의 착취와 공포, 그로 인한 성인기의 폭력 충동과 자해 충동까지 솔직하게 털어놓았다. 나도 한때는 어린 소년이었다. 어른들의 이익을 위해 쓰다 버리는 존재였고 그 상처는 지금도 내 안에서 울고 있다. 라는 고백은 관객들에게 큰 울림을 주었다. 이 다큐멘터리는 칸 영화제 비경쟁 부문에 초청되어 찬사를 받았다. 평론가들은 라보프가 단순한 문제적 배우가 아니라 문제를 예술로 승화시킨 예술가라 평했다. 그의 목소리는 잔인한 현실을 향한 처절한 외침이자 치유와 용기를 위한 부름이었다. 동시에 그는 다시 한번 세계의 이목을 끌며 배우로서 한 인간으로서의 존엄을 되찾았다. 사생활에서도 라보프는 깊은 변화를 보여주고 있다. FKA 트위그스와의 사건 이후 잠시 마음의 상처를 회복하던 그는 지인들의 권유로 정신건강 전문가와 심리치료를 병행하기 시작했다. 관계의 상처는 쉽게 치유되지 않았지만 그는 상대를 바꾸려 하기보다는 나를 돌보는 것이 사랑의 첫걸음임을 배웠다. 2024년 말 그는 오랫동안 비공개로 지내온 연인과 조용히 약혼식을 올렸다. 파파라치의 눈을 피해 가족과 친구들만 초대한 이 자리에서 라보프는 이제야 진짜 나로 살아갈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또한 그는 SNS 활동을 점차 줄이고 대신 팬들과 직접 소통할 수 있는 오프라인 이벤트를 주최한다. 소규모 연기 워크숍, 삶의 경험을 나누는 토크 콘서트, 재활센터 후원 자선 행사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통해 그는 더 이상 걸어다니는 폭탄이 아닌 희망을 전하는 목소리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물론 아직 갈 길은 멀다. 2025년 9월 예정된 재판과 과거 폭력 사건들에 대한 법적 공방이 그를 기다리고 있다. 하지만 라보프는 이제 도망가거나 부정하는 대신 마주하고 책임지는 자세를 택했다. 그는 법정에서 자신의 행동에 대해 솔직히 인정하고 사과할 준비를 하고 있으며 그 과정 자체를 또 하나의 치유의 퍼포먼스로 만들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결국 샤이아 라보프의 이야기는 단순한 스타의 몰락기가 아니다. 돈과 인정에 굶주린 어린 소년이
상처와 트라우마를 예술로 맞서며 자신의 가치를 되찾기 위한 길고도 고통스러운 여정이다. 그의 삶은 아직 완성되지 않은 작품과 같고 우리는 그가 어떤 엔딩 크레딧을 맞을지 끝까지 지켜봐야 한다. 오늘 함께 살펴본 샤이아 라보프의 비참한 근황과 숨겨진 뒷이야기는 인간은 상처를 딛고 일어설 때 비로소 진짜 자신으로 거듭난다는 사실을 생생히 일깨워준다. 다음 영상에서는 이러한 재기의 여정이 우리 각자의 삶에 던지는 질문들을 함께 나눠보자. 댓글 섹션에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더욱 재미있고 좋은 콘텐츠로 찾아뵙겠습니다.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도 잊지 마세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